영미는 오랜 고민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녀가 원하는 삶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것이었다. 감정의 기복이 크거나 극적인 사건이 많은 삶보다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함께할 배우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다. 이재석은 그런 점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 규칙적인 생활, 예측 가능한 미래. 술과 담배를 싫어하고 절제력 있는 모습까지 영미가 생각한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결혼 후 그들의 신혼생활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갔다. 평일이면 둘 다 회사에 다녀오고 주말이면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주변에서 결혼하면 현실이 다르다라고 했지만 영미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웠다. 여보,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재석이 퇴근 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 끓이면 될 것 같은데. 당신은 뭐 먹고 싶어? 나도 그거 좋아. 간단하게 먹고 일찍 자자. 당신 피곤해 보여. 요즘 업무가 좀 많아서 그래. 그래도 난 이렇게 집에 와서 당신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재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그가 말하는 집에 와서 당신이 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이 영미에게는 가장 큰 안도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나란히 앉아 TV를 보았다. 평온하고 조용한 시간, 특별한 감정의 기복 없이 흐르는 안정된 일상. 영미가 원했던 그대로였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주말에 어머님 뵈러 갈까? 영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결혼 후 몇 번 찾아갔지만 시어머니 박정숙은 그다지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 예의는 지켰지만 거리감이 느껴졌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그러려니 해. 재석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자주 찾아뵙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당신이 신경 써도 엄마는 크게 반응 안 하실 거야. 워낙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서. 그래도 며느리인데 너무 서운해하시면 안 되잖아. 엄마는 서운해하지 않아. 오히려 거리 두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영미는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숙은 며느리에게 무관심해 보였다. 주말 영미와 재석은 시어머니 집을 찾았다. 왔니? 정숙은 문을 열고 짧게 인사를 건넸다. 표정은 크게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응, 별일 없었어. 정숙은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특별한 반가움도 없었고 뭔가 준비된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냥 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어머님, 반찬 좀 가져왔어요. 드셔보세요. 그래, 두고 가.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장 볼 때 같이 사다 드릴 수도 있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사.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영미는 최대한 성의를 보이려 했지만 정숙은 짧고 간결한 대답만 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나자 정숙이 말했다. 그래, 바쁠 텐데 이제 가봐. 그 말에 영미는 순간 당황했다. 보통 부모님 댁을 찾으면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기 마련인데 정숙은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 굳이 먼저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미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말이 맞네. 어머님은 원래 이런 분이구나.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원래 사람을 편하게 대하지 않아.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아. 누구에게든 감정을 많이 쓰고 싶어 하지 않으셔. 영미는 알면서도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정숙도 며느리인 자신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렇게 무심했던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폭풍 같은 나를 몰고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이 머지않아 그녀를 깊은 배신감에 빠뜨릴 거라는 것을. 늦은 밤 영미는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11시 47분. 왜 이렇게 늦지? 재석은 평소 7시면 집에 오던 사람이었다. 결혼 후 야근을 한다고 해도 9시를 넘긴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회사에서 일이 많아진 건가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재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고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 회사에선 퇴근했을 텐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응답이 없었다. 12시를 넘기고 나서야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여보, 나왔어. 재석이 힘없이 인사하며 신발을 벗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아, 미안해. 회식이 좀 길어졌어. 회식. 영미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석은 술을 싫어했다. 지금까지 회식이 있어도 웬만하면 1차에서 빠져나오곤 했다. 응, 부장님이 좀 오래 붙잡아 두셨어. 재석은 말을 얼버무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영미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느꼈다. 재석의 눈이 유독 충혈되어 보였고 말투도 어딘가 흐릿했다. 혹시 술을 마신 건가? 당신 술 마셨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냥 늦게까지 있어서 피곤한 거야. 재석은 고개를 저으며 셔츠를 벗었다. 하지만 그의 옷에서 희미하게 술 냄새가 났다. 영미는 확신했다. 재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더 추궁하는 건 피곤할 것 같아. 그녀는 잠자코 뒤로 물러섰다. 그날 밤 영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쓰레기통을 비우려던 순간이었다. 쓰레기 봉투를 꺼내는데 그 안에서 낯선 것이 보였다. 소주병과 담배곽. 영미는 손을 멈췄다. 이게 뭐야? 그녀는 두 눈을 의심했다. 재석이 술과 담배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녀가 그를 알게 된 후 줄곧 들어왔던 이야기였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기에 재석은 술을 더욱 혐오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건 담배곽을 집어들었다. 한 개비도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 다 피운 것이다. 설마. 영미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혹시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평소 재석은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재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영미는 조용히 그를 마주했다. 여보. 응. 이거 뭐야?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소주병과 담배곽을 내밀었다. 재석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이거.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회사 동료가 우리 집에 잠깐 들렀었어. 그 사람이 피운 거야. 정말. 그럼 내가 피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재석은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것을 영미는 놓치지 않았다. 회사 동료가 누구야? 그냥 친한 후배. 이름은? 그게 김진우라고. 전에 내가 본 적도 있을 거야. 하지만 영미는 김진우를 만난 적이 없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후로 재석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 처음엔 9시, 그 다음엔 10시, 이제는 새벽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았어. 팀장님이 갑자기 야근을 시켰어.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준비하느라. 하루 이틀은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야근은 거의 매일 이어졌다. 더 이상 믿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영미는 재석의 회사 동료와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김 대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재석이 야근이 많아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김 대리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야근이요. 재석 씨가요? 네, 요즘 매일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어. 김 대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석 씨, 요즘 야근 안 하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자주 조퇴하시던데. 그 순간 영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조퇴요? 네, 며칠 전에도 점심 먹고 나서 몸이 안 좋다고 조퇴하셨고, 지난주에도 2번이나 조퇴하셨던 것 같은데요. 영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재석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도 재석은 늦게 들어왔다. 오늘도 야근했어. 영미가 묻자 재석은 눈을 피하며 대충 대답했다. 응, 일이 많아서.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았다. 하지만 영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몇 시간 전 회사 동료에게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재석 씨, 요즘 야근 안 하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자주 조퇴하시던데요. 거짓말이었다. 재석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깊어지자 영미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다음 날 아침 영미는 출근 준비를 하는 재석을 바라보았다. 오늘 몇 시쯤 끝나? 아마 늦을 것 같아. 팀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또 거짓말. 영미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날 그녀는 일부러 조퇴를 했다. 그리고 재석이 회사를 나오는 걸 직접 확인하기 위해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도 재석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건물 입구를 유심히 살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재석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나와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영미는 서둘러 따라갔다. 재석은 익숙한 듯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춰섰다. 한적한 구석, 인적이 드문 곳.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소주 한 병과 일회용 종이컵이 들어있었다. 영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재석은 조심스럽게 병을 열고 컵에 술을 따랐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사람처럼 단숨에 들이켰다. 하.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술을 따랐다. 영미는 뒷골이 서늘해졌다. 재석은 회사에서 나와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을 혐오하던 그가.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회식이 아니었다.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도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영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네,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석 대리의 가족인데요. 혹시 오늘 몇 시에 퇴근하나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다. 이재석 대리님이요? 네. 그분 한 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이미 퇴사 처리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석 씨가 매일 출근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에는 이재석 씨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습니다. 영미는 숨을 삼켰다. 끊어진 전화 너머로 사무실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한 달 전? 한 달 전부터. 그럼 재석은 한 달 동안이나 출근하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다리가 힘없이 풀릴 것 같았다. 그 순간 다시 골목 안의 재석에게로 시선이 향했다. 그는 여전히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에 자신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 순간 영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배신감, 그리고 안타까움,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이었다.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걸 묻기 전에 영미는 너무나도 외로워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재석이 소주를 따르던 손이 멈췄다. 여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주한 두 사람. 영미는 단 한마디만 건넸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제 솔직하게 말해. 대체 언제부터야? 영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몰라. 그냥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그의 대답에 영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지 한 달이 넘었고, 그동안 술을 마시면서도 매일 출근하는 척했던 남편.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재석은 마른 입술을 핥으며 힘겹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영미는 재석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피곤함이 짙게 깔려 있었다. 언젠가부터 자신이 알던 성실한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도 처음엔 안 마시려고 했어. 재석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처음엔 진짜 그냥 한 잔만 마시고 싶었어. 근데 마시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회사에서 해고된 것도 그것 때문이야?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미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내가 도울게.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다. 당신 이렇게 살다간 끝도 없어. 알코올 중독 치료 받자. 금연 클리닉도 같이 가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봐. 영미야, 난 당신 포기 안 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도망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해야 해. 나 혼자서라도 끌고 갈 거야. 재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다. 며칠 뒤 영미는 재석을 데리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갔다. 금연과 함께 알코올 치료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다. 술과 담배는 서로 연결된 습관이기 때문에 하나를 끊으면 다른 하나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독이 심하면 약물 치료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약물. 재석은 순간 움찔했다. 네, 최근에는 술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는 약도 많이 나왔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면서 이후에는 행동 치료를 통해 술과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해야지. 영미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석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상담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재석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할 수 있어. 영미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근데 나 자신이 너무 싫어. 재석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 그의 말에 영미는 가슴이 저며왔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아니야.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당신은 변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재석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불안정했다. 며칠 동안 재석은 술을 끊기 위해 노력했다. 금단 증상이 왔다. 그는 불안해했고 짜증을 냈다. 손을 떨기도 했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괜찮아. 영미는 그의 곁에서 계속해서 다독였다.
지금이 가장 힘든 순간이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밤이었다. 영미는 새벽에 깨어났다. 옆에 있어야 할 재석이 없었다. 재석. 그녀는 부엌을 살폈다. 텅 비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재석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영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재석.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재석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영미야. 그의 눈은 풀려 있었다. 미안해. 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 순간 영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고 험난할 거라는 걸. 늦은 오후 영미는 싱크대 앞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재석이 조용히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여전히 불안정한 순간이 있었지만 최소한 술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보, 잠깐만 그거 멈추고 설거지 좀 도와줄래? 응, 알았어. 재석은 청소기를 끄고 싱크대로 다가왔다. 이제 설거지도 배우는 거야? 영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재석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게, 예전엔 생각도 못했지.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영미가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굳어버렸다. 엄마. 재석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 앞에는 박정숙이 서 있었다. 짙은 화장을 한 얼굴, 예리한 눈매, 그리고 특유의 차가운 표정. 어머님 오셨어요? 영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정숙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하나, 거실에 서 있는 설거지를 하려던 재석에게 꽂혀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정숙의 입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게 뭐야?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방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재석을 바라보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집안일 좀 돕고 있었어. 집안일? 정숙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내가 설거지를? 엄마, 그냥 닥쳐. 순식간에 날아든 싸늘한 목소리에 재석이 입을 다물었다. 정숙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아니, 남자가 집에서 저렇게 살면 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다. 결혼했다고 집구석에서 설거지나 하고 앉아 있어. 그게 내 꼴이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재석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은 번뜩이는 눈빛으로 영미를 바라보았다. 너 때문이지? 네, 내가 우리 재석이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집에서 저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이 올라왔다. 찰싹. 순식간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영미는 얼어붙었다. 정숙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그 따위로 살지 마. 우리 집안을 그렇게 망칠 생각이면 당장 나가. 그 말에 영미는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재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엄마에게 맡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미는 서서히 시선을 돌렸다. 이재석.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재석이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영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결혼이, 이 관계가 어쩌면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얼굴에 남은 화끈한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재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미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없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졌을 무렵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영미였다.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재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 어린 눈빛만 가득할 뿐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가 나 때린 거 봤잖아. 알아.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재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 좀 해. 영미는 한 손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당신 내가 맡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하기 싫었던 거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재석은 움찔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나 정말 변할게.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한테도 단호하게 말할게. 술도 다시 끊을게. 당신한테도 더 잘할게. 그러니까 그는 영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영미는 가만히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미 신뢰는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정말 끝까지 해볼 수는 없는 걸까? 그래서 그녀는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마지막이야. 영미는 차갑게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만약 또 거짓말하거나 또 술 마시면 나 정말로 떠날 거야. 재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기회가 시작되었다. 며칠 동안 재석은 정말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무엇보다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영미는 그를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했다.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정말로 이번엔 변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회사 회식이 있었다. 오늘 늦을 수도 있어. 출근 전에 영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술 안 마시고 오지. 재석은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당신이 기회를 줬는데 내가 또 실수하겠어.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만 영미의 마음은 불안했다. 저녁이 되고 그녀는 거실에 앉아 뉴스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10시, 11시, 12시.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지만 문자 하나 없었다. 그리고 새벽 1시. 문이 열렸다. 영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재석이 현관에 서 있었다. 그리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여보, 술 냄새, 강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너 마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석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미안해. 끝이었다. 그 말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영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분노도 실망도 슬픔도 다 지나간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후회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만하자. 재석이 움찔했다. 그만하자고. 이 결혼. 아니야. 잠깐만, 영미야. 정말 미안해. 이번엔? 영미가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쓸쓸했다. 이번엔 진짜 변할 거라고.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그 말, 내가 몇 번이나 들었을까. 재석은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영미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나, 이제 당신 믿을 수 없어.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끝났다는 거. 재석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그는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끝이야? 영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다. 하지만 영미의 마음속엔 그 어떤 빛도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거실 한쪽에 놓인 캐리어. 밤새 짐을 싸면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재석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눈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어젯밤 술에서 덜 깬 듯한 얼굴이었다. 영미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재석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는 말이야.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제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 난 충분히 기다렸고 당신에게 시간을 줬어. 그런데도 당신은 결국 똑같은 선택을 했어. 아니야, 잠깐만. 나 정말 변할 수 있어. 어제는 그냥 실수였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영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한 번만 더. 또 한 번만 더? 난 이미 수십 번을 기다렸어. 재석아. 근데 당신은 늘 똑같았어.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게 끝이었어. 재석은 초조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발, 이번엔 진짜야. 나도 내가 바보 같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제발 한 번만 더. 그만해. 영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이 변할 거란 말도, 이번엔 다를 거란 말도.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재석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그냥 나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버린 게 아니야. 영미는 짐을 들어 올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스스로를 버린 거야. 그 말을 남긴 채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재석은 몇 번이고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영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의 결혼은 끝났다. 며칠 뒤 시어머니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 이혼했다며? 네. 이럴 줄 알았어. 결국 내가 내 아들 망쳤어. 영미는 가만히 전화기를 쥔 손을 꽉 쥐었다. 처음부터 내 아들한테 맞지 않는 여자였어. 남자 하나 제대로 붙잡지도 못하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어머님, 영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전 어머님 아들을 망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망가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저한테 돌리지 마세요. 정숙이 말을 잊지 못했다.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머님과 인연을 끊고 싶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영미는 전화를 끊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녀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완전히 끝났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영미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 끝났다. 수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이 되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혼자서 자취방을 정리했다. 결혼 생활 동안 썼던 물건들, 재석과 함께 샀던 가구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작은 흔적들. 하나씩 정리하며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둘이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서 버렸다. 며칠 후 영미는 새로운 직장에 출근했다. 김 대리님, 여기 서류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확인할게요.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갔다.
런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달리다 보면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었을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창밖 야경을 보며 조용히 한 모금을 머금었다. 이전 같았으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재석이 있었을 것이다. 여보, 피곤하지?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정하는 대로. 그런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았다. 몇 주 후,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점심을 먹었다. 너 얼굴 좋아졌다. 친구가 놀란 듯 말했다. 그래 보여? 응, 뭔가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잘 지내는 거야? 영미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응, 생각보다. 그래, 다행이다. 근데 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재석이 얘기 들었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영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얘기? 요즘 상태 많이 안 좋대. 술에 더 빠져서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 영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떻게? 친구한테 들었는데 직장도 못 잡고 계속 방황하고 있다더라. 전에 경찰서에 한 번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영미는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친구가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에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재석은 이제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가 무너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녀가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 그녀는 미래를 바라봐야 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영미는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퇴근 후 영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났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의 걸음을 멈췄다. 영미 씨. 그녀가 돌아보자 같은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박 이모가 서 있었다. 어머, 이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더라. 네, 회사 다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영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박 이모는 어딘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전 남편 소식 들었어? 영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아니요. 아이고, 그러면 말하지 말 걸 그랬나. 무슨 일이에요? 박 이모는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술에 더 빠졌어.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다니는데 동네에서 난리야. 얼마 전에 술 취해서 편의점에서 난동 부리다가 경찰서 끌려갔다더라. 경찰서요? 응,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래. 전에 술김에 동네 사람한테 손까지 댔다던데. 결국 신고 들어가서 조용히 넘어갔지만 요즘 사람들 다 수군거려. 영미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그게 언제 일이에요? 지난주. 아니, 그 전주였나. 요즘 워낙 자주, 그러니까. 박 이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혼하길 잘했어, 영미 씨. 만약 계속 같이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 말에 영미는 무언가가 가슴 깊숙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그때를 떠올려 보았다. 끝없이 반복되던 술 냄새, 거짓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실망. 만약 그때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직도 그의 거짓말을 믿어보려고 했을까? 아직도 그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와 함께 무너지고 있었을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그때 떠나길 잘했다고. 그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핸드폰을 들어 전 남편의 연락처를 찾아봤다. 하지만 더 이상 저장된 번호는 없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영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깊고도 조용한 밤이었다.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끝났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부모님 댁에 갔다. 거실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가득했고 어머니는 식탁 위에 반찬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영미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손짓했다. 됐어. 넌 앉아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일하고 운동도 좀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 관계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그걸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지. 영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 같았으면 아직도 후회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전 남편을 떠올리며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럴 필요 없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유로 끝이 보이는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었다.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구할 이유는 없었다. 영미야. 어머니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영미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꼭 쥐었다. 네, 정말로 괜찮아요. 어머니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됐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바람이 선선했다. 하늘은 맑았고 길거리는 평화로웠다. 영미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도시의 소음도 바람 소리도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어두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다. 더 이상 미련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하지 않았다. 길을 따라 걸으며 영미는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다시 나로 돌아온 것 같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침내 정말로 평온한 삶이 찾아왔다. 끝.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무너지는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노력하고 결국 자신을 지켜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미는 사랑했던 남편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배신과 실망 속에서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많습니다. 어떤 관계든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으면 언젠가는 보답받을 거라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희생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미가 이혼 후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점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거리를 걸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은 그녀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큰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